호주 북동부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케언스, 이곳의 경찰서로 2011년 11월 초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제 친구가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도 없고 증발하듯 사라졌어요.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중국 이민자인 42살 차오리핑. 그녀는 호주 와서 산지 6년 정도 된 여자였어요. 경찰은 바로 차오리핑의 핸드폰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그녀가 사라졌다는 그날 2011년 10월 30일 핸드폰으로 약 한 19분 동안 인터넷을 했네. 그 후 핸드폰 전원이 꺼지더니 몰라. 경찰은 이로 보아 차오리핑 10월 30일 이날 밤에 실종돼 사라진 지 약 한 24시간이 훨씬 넘은 걸로 추정했어요. 차오리핑은 중국 이민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가족들 모두 중국에 살고 있었죠. 그녀의 유일한 가족은 당시 69세였던 남편 클라우스 안드레스. 남편은 보시는 것처럼 호주 사람이에요. 경찰은요, 아무래도 아내 차오리핑의 행방을 이 남편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바로 이 남편 클라우스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합니다. 이 남편은요, 10월 30일 그날 아내와 싸웠어요. 왜? 내가 그날 알았거든요. 아내한테 내연남이 있다는 걸. 이 여자가 바람피고 있었다는 걸. 어느 남편이 이거 알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저랑 그날 크게 싸웠어요. 바로 그냥 집 나가버리더라고요. 솔직히 그닥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냐? 이렇게 싸우고 집 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아, 또 나가는구나. 뭘 잘했다고. 여느 때처럼 알아서 또 기어 들어오겠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차오리핑, 호주에 그닥 막 인맥이 많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확인 결과 이렇게 집을 나와 현지 친구들을 만난 게 확인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최초 신고한 거예요. 10월 30일 집 나온 차오리핑을 만났었는데 딱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은요, 친구들한테 혹시 본인들 만나고 헤어진 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냐, 뭐 누군가를 만날 거라든가 내연남이 있었다거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전혀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차오리핑 내연남 없었어요. 그냥 짜증난다고 그런 얘기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경찰은요, 솔직히 이 모든 얘기 들었을 때 이 남편 클라우스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뭐 싸웠든 어쨌든 10월 30일 날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최초 신고가 지금 일주일 뒤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가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고. 아니, 이 남편도요, 연락을 안 했대요. 이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이 남편 아내 걱정도 안 됐어? 아무리 싸웠다 한들 아내가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오는데 실종 신고도 안 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네? 그리고 경찰 확인 결과 핸드폰에서 뭐 바람핀 흔적이나 이런 거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 부부의 집을 찾았어요. 그러면 놀래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남편은요, 마치 올게 왔다는 듯이 또 되게 차분해. 이 모든 게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이상한 건 더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집에 왔다 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남편 클라우스가 약간 기자회견 같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삽이 털어가지고. 그는요, 우리 아내 보신 분은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자기야,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어. 내가 화내서 미안해. 사람들에게 막 호소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이 당시 영상인데 아내의 사진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 슬퍼 보이시나요? 보시면 약간씩 쳐웃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슬픈 기색이 안 보여. 마치 진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쁨, 재미를 주체하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오는 웃음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 딴에는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사비까지 털어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 남편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아내를 찾으려는 마음, 다급함이 크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남편 클라우스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경찰 의심 피하려고 잔머리 쓴 것 같은데 이거 딱 봐도 이상하죠.
바로 담당 경찰은요, 두 사람의 은행카드 사용 기록을 모두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어라, 차오리핑이 실종되고 3일 후 그녀의 카드를 사용해 현금 인출기에서 누군가 돈을 빼갔네? 현금 인출기에는 뭐가 있죠? CCTV가 무조건 있잖아요. 바로 찾아봤더니 한 의문의 남자가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바로 베닝스라는 철물점으로 가네. 거기서 이 의문의 남자가 염산 40리터를, 이 의문의 남자 누구였겠습니까? 클라우스의 사진을 철물점에 가지고 갔더니 아, 이 남자예요. 염산 사간 남자. 클라우스는 아내가 사라진 시점에서 갑자기 왜 염산 40리터를 샀을까? 이 40리터만 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사고요, 다른 철물점에 또 갑니다. 거기서 염산 20리터를 더 사요. 그러니까 총 염산만 60리터를 산 거예요. 염산을 이렇게 많이 사는 경우 있습니까? 뭐에 쓰려고? 왜? 딱 아내가 사라진 그 시점에서. 이거 뭐 촉이 딱 오죠? 아내 뭔가 일을 당했구나. 이 사건의 남편 네가 관련 있구나. 바로 남편 다시 경찰서로 부릅니다. 남편은요, 경찰이 현금 인출기에 찍힌 CCTV, 철물점에서 염산 사는 거 CCTV 다 들이밀어요. 그런데 이걸 들이밀어도 엄청 차분한 모습을 유지해요. 아, 네, 이거 저 맞아요. 그런데 왜요? 아, 제가 이거 사서 제가 아내를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염산 사서? 그래서 내가 죽였다? 아이, 형사님 이건 아니죠. 제가 안 죽였다니까요. 염산 그거 청소하려고 산 거예요. 아이, 무서워서 염산도 못 사겠네요. 즉, 이것만으로는 클라우스가 아내를 죽였다는 증거 안 되는 거예요. 증거 있어?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냐고. 차오리핑의 시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녀는 사망자가 아닌 실종자로 분류됩니다. 살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경찰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클라우스의 한 이웃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10월 30일 늦은 밤에 클라우스와 차오리핑이 격하게 싸우는 소리 들었다고.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우리 집까지 막 울렸다니까요. 그런데 막 크게 싸우다가 갑자기 차오리핑의 악 하는 악소리가 딱 한 번 나더니 그 다음부터 싸움 소리가 뚝 끊겼다는 거예요. 내가 악소리에 놀래가지고 한번 그 집 쳐다봤었거든? 딱 그 악소리가 들린 그 이후부터 아무 소리가 안 나고 그날 이후부터 차오리핑 보지도 못했다니까. 아, 그리고 한 일주일 뒤쯤이었나? 내가 아침에 쓰레기 버리려고 잠깐 나왔는데 클라우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손에 엄청 큰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쓱 봤는데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갑자기 자기 집 앞 하수구에 막 쏟아버리더라고.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무언가를 하수구에 막 쏟아 넣는데 안에 뭐 덩어리 같은 것도 좀 막 나오고 액체가 하얀 거품이 많이 일어나 있었어요. 맞아, 냄새도 이상했다니까. 이 이웃도 그날 악소리 이후 차오리핑이 보이지도 않았고 이 남편 이상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사람 촉이 좀 설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웃의 말을 들은 경찰 바로 클라우스의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문제의 하수구 집중 조사했더니 웬걸 하수구 막 여러 곳에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와, 이거 뭐냐? 사람 이빨 같은 게. 경찰은요, 그 하수구 안에서 앞니 쪽 10개 정도의 틀니를 발견합니다. 조사 결과 그 틀니 중국의 한 치과에서 쓰는 게 확인돼요. 그 치과, 차오리핑이 이거 치아한다고 왔다 갔다 했던 치과네. 이웃 주민이 말한 것도 그렇고 그 문제의 하수구에서 차오리핑의 틀니, 치아가 나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남편놈이 염산을 60리터나 샀어요. 이게 다 말해주고 있죠. 이 새끼 이거 아내 죽이고 시신 녹여가지고 유기했네. 클라우스와 차오리핑 이 둘은요 결혼 6년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것도 모자라 시신을 염산으로 다 녹여?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지금 맥락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60리터의 염산으로 성인 몸을 모두 녹이는 게 가능할까?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경찰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법의학자는요, 차오리핑의 몸무게와 거의 똑같은 돼지고기 2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남편이 샀던 60리터의 염산, 이것도 2개. 그래서 큰 통 2개에다가 돼지고기 각각 넣고 거기에 60리터의 염산도 각각 채워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2통이 있는 거잖아요. 한 통은 매일 저어요. 염산 안에 있는 돼지고기를 매일 저어. 또 하나는 그냥 돼지고기 위에 염산 넣고 가만히 손 안 대고 냅둡니다. 그렇게 딱 일주일 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와, 매일 저었던 염산 속의 돼지고기 거의 녹아 없어져 버렸네. 그럼 안 섞었던 통은? 그 통 안의 돼지고기도 거의 다 녹았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둘 다 돼지고기가 거의 다 녹은 거예요. 이 돼지고기가 차오리핑의 시신이라면 다 녹아 찌꺼기 같은 것만 남았을 거라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경찰 2011년 11월 20일 오후 5시경 남편 클라우스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이빨 10개를 바로 깔아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 집 앞 하수구에서 나온 당신 아내 치아 틀이에요. 이게 왜 당신 집 앞 하수구에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되니 죄송합니다. 그때서야 인정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을 염산으로 다 녹여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냐고 이 새끼야. 이놈 말은 이래요. 10월 30일 그날 집에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내 차오리핑이 포크를 들고 날 갑자기 찔렀다. 그리곤 계속 날 그걸로 공격하려고 달라드니까 어떡하냐, 나도 날 지켜야지. 포크를 들고 막 달라드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아내를 이렇게 밀쳤다는 거예요. 딱 밀쳤는데 아내가 뒤로 넘어지면서 뾰족한 곳에 머리를 꽝! 그대로 쓰러져 버렸네. 순간 자기도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헉, 뭐야? 아내 죽었나봐. 어떡해. 아무리 흔들어도 기척이 없으니 죽은 줄 알았다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닌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내를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난 게 염산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몸을 녹이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지 말로는 사고라는 거거든요. 우발적인 사고. 우발적인 사고로 아내가 의식을 잃었는데 바로 죽었다고 판단. 바로 그냥 염산 가지고 녹여야지 한다고. 사랑 안 했어? 정도 없어? 그냥 바로 시신 유기부터 생각해? 이 옆집 이웃 말로도 그래요. 평소 클라우스와 차오리핑 자주 싸워댔다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더 언성이 크고 더 화난 것처럼 들리는 건 클라우스였다고. 지 말로는 아내가 먼저 갑자기 포크를 들고 달라들었다. 그 정도로 아내가 흥분 상태로 화가 많이 나 있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 말은 다른 거예요. 웃기고 있네. 매번 지 목소리가 더 크고 지가 더 화나고 흥분 상태였다고. 이 새끼 이거 또 거짓말하네. 지금 시신이 발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피해자의 사망 사인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망 사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진짜 이놈 말대로 뾰족한 곳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님 또 다른 몸싸움이 있었던 건지 뭔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이 새끼 알고 있었어요. 시신 없으니까 경찰 니들 의존할 건 내 말뿐인 거잖아.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니네들 증명할 수 없잖아. 사고였어. 클라우스를 고발한 검사는요, 내가 내 검사직에 명예를 걸고 보증한다고 이 남편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내를 죽인 거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철두철미한 살인사건이다. 자, 그렇다면 왜 남편은 아내를 죽인 걸까? 아내의 시신을 모두 녹여 없애버릴 정도로
원한이 깊었던 이유는 사실 차오리핑은요, 중국에서 한번 결혼에 실패한 전적이 있는 여자였어요.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외로워지고 나날이 더 힘들어.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데. 그렇게 시작한 게 인터넷 채팅이었습니다. 그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 호주에 살고 있었던 클라우스였어요. 둘은요, 나이 차이가 무려 27살이나 났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 너무 말이 잘 통해. 중국과 호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와 시차를 사이에 두고 둘은요, 채팅으로 매일같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호감을 쌓아요. 그러다가 우리 사귈까? 연애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중국과 호주 어떻게 만날 건데?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인터넷 연애만 합니다. 랜선 연애. 차오리핑도 이 연애가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내가 마음둘 곳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어디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상은 크게 마음은 안 주고 그냥 논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달라. 와, 랜선 연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클라우스가 중국으로 날아온 거예요. 내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직접 보니까 와, 호감이 막 급상승. 그렇게 만난 지 1년도 안 돼. 둘 결혼하게 됐고 남편 클라우스를 따라 중국에서 호주로 왔던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녀한테는 정말 엄청난 용기인 거잖아요. 내내 중국에서만 살던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호주로. 거기다 말도 안 통해. 뭐 둘 나이 차이도 27살이나 나고 호주와 중국의 문화적 배경과 생활 습관도 큰 차이가 있죠. 이걸 다 감안하고 내가 이겨내겠다고 온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맨 처음 호주에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매우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둘의 관계에 틀어지기 시작해요. 왜? 와, 이 남편 새끼 바람났네. 이걸 차오리핑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남편 하나 믿고 다 버리고 호주로 왔는데 바람났어. 이 새끼가 어느 와이프가 좋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다 바람난 여자가 또 태국 여자야. 태국에 살고 있는 여자. 실제로 경찰 클라우스의 메일에서 그 태국 여자와 주고받은 오글거리는 내용의 메일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남편놈은요, 2011년 8월부터, 그러니까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이 태국 여자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은 상태였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놈이 차오리핑 꼬셨던 방법과 똑같아. 이 태국 여자 또한 태국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 태국에서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차오리핑과 똑같죠. 그 여자와 또 이메일로 연애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오리핑이 죽은 다음날 이놈은 그 태국 여자한테 바로 이메일 보냈습니다. 보고 싶다면서, 사랑한다면서. 경찰, 이 태국 여자한테 연락했어요. 이 상황 모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는 클라우스 결혼한 남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 전에 클라우스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면서 결혼하자면서 프로포즈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남편 클라우스가 바람이 난 거잖아요. 지금 본처 차오리핑한테 마음이 떴어. 그러면 이혼하면 되잖아. 야, 이혼하자. 갈라서면 되는 문제인데 왜 죽이기까지 한 걸까요? 죽이고 유기까지 하면 자기 죄만 더 높아지는 건데 왜? 경찰이 추정하기로는요, 그가 아내를 죽인 이유, 그놈의 돈 때문일 거라고. 우선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죠. 이혼하면 내가 쎄 빠지게 모은 내 재산, 이 여자랑 반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줘? 미쳤다고 내 재산 나눠줘? 아우, 싫어. 절대 싫어. 그래서 돈 때문에 이놈은요, 아내를 죽인 후 그녀의 사인 서명을 위조, 복지기관에 차오리핑의 복지금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를 죽인 후에도 아내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가로채려고 한 놈이에요.
이런 놈이 돈 때문에 안 죽였겠냐라는 거죠. 이 아내와 정은 다 떨어졌고 나 다른 흥미 대상이 생겨 다른 애와 더 놀고 싶은데 사사건건 이 아내가 날 방해해. 그래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냥 이혼하기엔 내 돈이 너무 아까워. 내가 즐길 건 다 즐기면서 돈도 다 지키고 오히려 더 벌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아, 죽이면 되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지난 염사는 아내의 시체를 녹일 순 있겠지만 이 개놈의 죄악은 씻을 수 없죠. 하수구 속에 10개의 치아. 이제 틀리가 결국 그의 사악한 행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놈은요, 끝까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훅 밀치니 푹 쓰러졌다, 사고였다 주장합니다. 끝까지 미안함, 죄반성 없는 거예요. 시신까지 다 녹여버린 놈이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결국 호주 법원은 클라우스 2048년까지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놈은요, 뻔뻔해요. 딱 3년 후 바로 상소합니다. 다행히도 이때 법원 기각시켜요. 개짓거리 하지 마. 판결 당시 이 클라우스의 나이가 70대였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너 나오고 싶어? 너 죽어서 시신 돼서 감옥에서 나오면 돼. 여기서 안타까운 건 차오리핑의 시신 모두 녹아 제 모습을 찾거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남지 못한 거죠. 이 말은 그녀의 영혼마저 영원히 그 호주에 남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고향인 중국으로 넘어올 수 없게 됐다고. 그녀는 클라우스 하나 믿고 호주로 넘어왔습니다. 호주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한 생활을 꿈꿨을 거예요. 하지만 유골조차 남지 않게 이렇게 돼버렸죠. 만약 그 몇 개의 남은 치아, 틀니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끝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죗값도 안 받았을 뿐더러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차오리핑이 호주로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가 이런 남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평생 배우자, 짝을 고를 때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충분히 서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에 정말 마음이 섰을 때 하는 게 솔직히 그래도 문제가 일어나는 세상인데 어떨 때는 정말 노력보다 선택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서 벌어졌던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